관에 대해서 보시자고요. 관은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율계예요. 자율계. 자율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내 스스로 제어하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스톱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평관, 정관 중에서도 평관은 이게 억제 심리가 강해. 억제. 억지고 억제가 강해요. 근데 이 정관은 통제 심리가 강해요. 같은 자율계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평관은 어떤 타인에 의해서 내가 이제 타인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해서 내가 멈추거나 하는 거고, 이 정관은 나 스스로 자신이 의식해서 무엇인가를 자신을 컨트롤하는 능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지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이 들어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융통성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야. 자, 내가 극한다. 목소부터 한번 볼까요? 목, 화, 토, 금, 수가 있어요. 일간 얘기예요. 간목일간, 을목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 무토일간, 기토일간, 그 다음에 금에는 경금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개수일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물론 동그라미 이렇게 다 쳐야 됩니다만, 이렇게 나와 있었을 때, 자, 나를 극한다는 게 뭐예요? 목을 극하는 것이 금이지요. 그쵸? 그러면 갑신일 거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또 극하는 것이 또 유가 들어와 있을 거고, 또 그러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 같은 경우는 수가 나를 극할 것이고, 그럼 병자가 될 것이고, 정화는 해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토를 보면은 토를 극하는 것이 목이지요. 그쵸? 그럼 갑인. 그 다음에 기토를 극하는 것은 기묘, 목극토. 그 다음에 경금을 극하는 것은 화지요. 그쵸? 병, 경오. 그 다음에 이렇게 신은 신사, 화극금. 임은 토국수. 그 다음에 임진, 임술. 그 다음에 개는 극하는 것이 기미, 개미, 개축. 이렇게 나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나를 극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천간지지가 음양이 같은 경우를 우리는 편관이라고 얘기하고, 저보다 편관이고, 이렇게 음양이 이렇게 틀리는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틀리는 것을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정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편관은 공직자, 이 직업이에요. 명예라고 하는 것은 직업. 직업 중에서도 편관의 직업들은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까칠한 직업들이죠. 센 직업들. 이걸 우리가 살생대권업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좀 외워두셔야 돼요. 살생대권업, 한마디로 센 직업들. 뭐예요? 대표적으로 군, 검, 경, 그 다음에 일반 의약, 의력, 그 다음에 무슨 한의, 그 다음에 또 한마디로 칼로 찌르고 째는 무슨 뭐 가해질 하는 꽃꽂이 집이라든가 정육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재단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센 직업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듯이 센 직업을 얘기한다면, 정관의 직업은 공직으로 얘기한다면 일반적인 행정직들이 있죠. 그다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 일반적인 어떤 직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직업도 일용직 직업들이 아니고요. 뭐 아무래도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조직도 그런 조직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정관의 직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관을 놓으면요, 자율계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어떨까요? 원칙 추구하고, 그 다음에 또 융통성이 없고 보수적이고 딱딱해. 군인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을 놓은 사람들은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얘기를 해보면 재미가 없어. 근데 이렇게 식신을 놓거나 상관을 놓거나 이러면 어때요? 사람이 얘기를 해보면 끝없이 얘기가 이루어져. 끝없이. 근데 이렇게 관을 놓으면 사람이 말이 뚝뚝 끊어져. 재미가 없어. 물론 말이 많아야 재미있고 없건 없지만은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을 놨다고 한다면 자율계가 발달해서 나를 통제하고 억제하는 심리가 많아서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다가 좀 정도, 좀 어떤 정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제 사랑의 어떤 감정을 간다고 했을 때 이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성으로다가 이렇게 사귀잖아요. 참 재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의외로 관을 놓으면은요 못 사겨. 이성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겉보기는 어때요? 사람이 바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호감이가 다 좋아해. 근데 사귀다 보면 어때요? 재미가 없어. 아유, 저런 사람 우리 집에도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항상 어떻게 해요? 지시하고 나한테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편이야. 근데 겉보기는 반듯한데 어때? 행실이 반듯하니까 사귀어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하고 똑같아. 정이 없지. 이성의 상대는요 옆집 쌀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최고야. 하여튼 그냥 수더분하고 그냥 이 말해도 저 말해도 하는 이런 사람이 최고인데, 이렇게 관을 놓으면은 자율계가 발달해서요 굉장히 좀 까칠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시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여명의 입장에서 식상이 많다라고 한다면 육친적 관점에서 누굴 친다? 남편을 치죠. 여명인데 식상이 많아. 그러면은 남편을 치니까 자식 놓고 이별하는 사람이야. 틀림없어. 거의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남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여명의 입장에서 이번에 보자고요. 이번에 또 여명의 입장에 또 보자고요. 여명의 입장에서 관은 누구예요? 육친적 입장, 남편이잖아. 나를 치는 사람이. 그럼 여명의 입장에서 관이 전부 다 지금 다 위에 여명이야. 그렇죠? 여명인데 전부 다 관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 전부 다 밑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이건 일종의 하극상이다 아니다? 하극상이죠. 나잖아, 나 여자. 여자 입장에서 전부 다 남자가 밑에 들어와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 남편, 이 갑신의 을류, 병자, 정해, 무인, 기묘, 이런 사람들의 남편은 어떤 남편들이에요? 평안한 남편, 아주 그냥 편안한 남편이에요. 좀 어때? 어려운 남편들이에요. 까칠한 남편들이에요. 그래서 여명의 일주에서 이렇게 관을 밑으로 놨다, 남편을 아래로 깔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하극상의 또 어떤 기운도 있거니와 남편이 여자 밑에 놓여 있는 경우라 대체적으로 남편이 까칠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혼을 한다 안 한다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까 여기선 틀림없이 그랬어요. 잘 보세요. 비견겁제가 강하면 가녀지동은 틀림없이 집에서는 어때요?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식상이 강하면 여명 입장에서는 반드시 자식 놓고 이혼이에요. 거의. 재가 강하면은, 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하고요. 관이 강하면은 남편이 반드시 나한테 편치 않는 남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악부악처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즉 남편이 나한테 굉장히 까칠한 남편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주가 어떤 사람이 갑신이 딱 왔어요. 여자가. 그 한마디 하셔도 돼. 자신 있게. 그 남편 때문에 고생하시네. 한마디 하셔도 돼. 어떤 사주라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왔어도 남편 때문에 고생하시네. 한 말씀만 하시면 돼.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기는 구조가 그런 거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60개의 일주를 다 가지고서 어떻게 외우고 다 하시겠어요? 요 5개의 동태만 가지고서도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이 깔렸다 그러면 남편이 내 밑에 와 있다. 남편이 여자 밑에 오면 대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쪽팔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여자를 좀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병자라든가 이렇게 정해라든가 이런 경우는 특히 다른 건 전부 다 어떻든가요? 전부 다 보니까 이렇게 편관이에요. 그렇죠? 편관. 음양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편관이야. 편관인 경우는 더 심해. 근데 이걸 우리가 정관이라고 해요. 정관이죠. 그러면 같은 여자 중에서도 병자나 정해일주는
여명이라도 남편이 물론 나한테 잘해주진 않아요. 까칠한 남편인데도 정관의 남편이니까 주로 어떤 남편하고 결혼할까요? 주로 학식이 많거나 점잖거나. 근데 여러분, 점잖은 것하고 집에 와서 잘하는 건 별개예요. 아무리 바깥에서 점잖해도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부인한테는 뭐 부인을 너무 쉽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차반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요. 뭐 저도 자랑할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같은 관이라도 정관을 놓은 사람들이 훨씬 남편, 그러니까 좀 학식이 있는 남편을 잘 인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도 어느 쪽이든 간에 이렇게 관을 놓게 되면은 까칠한 배우자를 만날 확률 100%. 그러면서도 관을 낳기 때문에 자율계가 있어서 스스로가 일탈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하는, 육친으로 보면 모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성은 나일돈 명예 공부에서 공부와 관련되고 인식사고와 관련된, 어찌 보면은 사고, 즉 지능, 어찌 보면은 공부와 관련된 그러한 십성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인식사고가 발달된 이렇게 인성 중에서도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통찰심리가 아주 대단해요. 통찰심리가. 그 다음에 이 정의는 말이죠, 인식사고, 인식심리, 즉 인식의 어떤 심리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인을 놓은 사람은요 공부를 참 잘해요,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성을,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외골수적이잖아요. 우리가 에디슨이라고 보자고요. 계란을 품고선 말이죠, 아주 무엇인가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골수적이고 조금 이게 보편적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비해서 이렇게 정인이 발달해서 인식사고가 발달된 사람은 사람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점잖고 신사적이게. 자, 우리가 그러면 목화토금수를 한번 볼까요? 목화토금수 이 오행을 가지고선 인성을 한번 보자고요. 간목이 있고 정화가 있고,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고 병화가 있고 정화일간이 있고 무토일간이 있고 기토일간이 있고 경금일간이 있고 신금일간이 있고 임수일간, 개수일간이 있는데, 간목, 간목을 생해주는 것이 인성이에요. 그렇죠? 목을 생해주는 것은 오행으로 보면 수지요. 수. 간목을 생해주는 것은 갑자고, 을목을 생해주는 것은 을해, 일주. 그 다음에 병화를 생해주는 것은 뭐예요? 목이지요. 그렇죠? 화를 생해주는 거. 그러니까 병인 일주. 정화를 생해주는 건 정묘 일주. 무토기토를 생해주는 건 화생토니까. 그렇죠? 무오 일주. 그 다음에 이렇게 기토는 기사 일주. 그 다음에 경금을 생해주는 건 토니까. 그 다음에 경진, 경술. 왜? 토는 4개예요. 지지가. 그렇죠? 양이 2개, 음이 2개니까. 그 다음에 신금은 신미, 그 다음에 신축, 그 다음에 임이라고 하는 것은 생해주는 게 금이니까 임신, 그 다음에 요 개는 개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 이렇게 갑자처럼 음양이 틀린 경우가 있고, 요 을해처럼 음양이 틀린, 갑자처럼 을해처럼, 그 다음에 무호처럼 기사처럼 음양이 이렇게 틀린 경우가 있어요. 뭐 물론 다른 것도 보니까 다른 건 전부 다 음양이 같아요. 이렇게. 그럼 이것은 우린 편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음양이 같은 것은, 음양이 다른 것을 정인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정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인성을 놓은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공부와 관련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요. 공부를 좋아하고. 그런데 어느 쪽이 공부를 더 잘하고 못하는 건 별개로 치더라도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인을 놓은 사람들이 훨씬 더 공부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선 육친으로 보면 친모로 얘기하고 편의를 뭐 계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편인을 놓게 되면 대체적으로 정이 없는 어머니하고 인연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인을 놓으면은 어머니의 자애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편인을 놓게 되면은 공부하는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렇든 어쨌든 이렇게 인성을 놓게 되면은 이렇게 인식 사고계가 발달해 가지고 공부는 잘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편인을 놓지 않습니까? 편인을 놓게 되면은 아주 사람이 외골수적이에요. 이제 어떤 우리가 사주팔자를 한번 갖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가. 어떤 사람이 정묘야. 여명이라고 보자고요. 뭐 남명으로 상관없고 정묘인데 이 사람의 사주팔자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을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을, 목생화 전부 다 편이만이니까 결국 어디로 간다? 편으로 가잖아요. 그쵸? 편이 많아도 편으로 가고 정이 많아도 편으로 가는 거예요. 편인이 태과하다. 태과. 편인이 많다. 그쵸? 편인이 많은 사주. 많아도 너무 많아. 많아서 너무 강해진 사주. 그럼 이 사주는 전형적인 편인이 태과한 사주라 어떤 사주예요? 즉 나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는 사주죠. 그럼 뭐예요? 어머니가 영향력이 강한 사주. 한마디로 마마보이 사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타심보다는 뭐예요? 이기심이 강한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하는 사주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공부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있죠. 공부인데 어떤 공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50이야. 아니 40이야. 무슨 공부할 것 같아요? 국영수 공부한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명리학이 제도권화 됐어요. 그렇죠? 대학에 학과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제도권 공부 그러면 국영수 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 50대 여러분 30, 40대 넘어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비제도권 학문들이죠. 무슨 자격증, 그 다음에 이런 공부, 뭐 기타 등등 해서 학교 공부 이외의 공부를 우리가 비제도권이라 하잖아요. 비제도권 학문에 무척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죽는 날까지 공부와 연관해서, 그러니까 비제도권 학문과 연관해서 날밤 새는 사람들. 그러니까 40, 50 넘어서 무슨 공부해요? 이렇게 활인 공부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정화가 뭐예요? 정화는 여러분 51페이지에 보면 정화는 주작 이렇게 나와 있어. 새. 그렇죠? 새도 목화, 화의 이렇게 감성계가 발달한 이게 목화토 금수잖아. 그렇죠? 화의 감성계가 발달한 정화라. 주작. 그렇죠?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 배워서 어떻게 써먹는다? 아주 한 번 보면 10개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가 이러지. 아유, 저거 어렸을 때 저렇게 공부해봐. 서울대학교를 갔지. 그럴 사람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어렸을 때 공부 안 한다는 거야. 왜? 편인이 많으면은 정상적 학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아주 본원 학문. 본원 학문이 뭐예요? 역사, 심리, 철학, 종교 등등의 본원 학문도 있죠. 그런 본원 학문들을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성이 발달해서 말이죠. 공부하러 여기저기 다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주팔자에 인성이 작용해야 돼요. 인성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행운에서, 즉 대운도 있고 연운도 있고 있습니다만 대운 10년짜리 대운 1년짜리 연운에서 최소한도 인성이 작용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관점에서는 무슨 문서, 계약, 도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인자가 한문으로 쓰면은 이래요. 이거 도장이다. 도장인자라고. 인성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 관은 관의 관직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관인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너무 도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성에 운이 들어오면은 어떤 걸 계약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전을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있어가지고 문서가 왔다 갔다 한다? 공부 합격의 운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자고요. 어떤 학생이 와서 지금 19살이야. 고등학교 3학년인데 금년에 수능고사를 붙을까요? 말을까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고 치자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답을 하시는 그 근거가 뭐예요? 인성이에요. 인성. 인성이 발달돼 있으면 인성이 나한테 그게 잘 들어오는 해 같으면 합격의 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할까? 승진할까? 이사해도 좋을까? 하는 것, 그 운을 보는 게 뭐라고? 도장을 보는 거예요. 찍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쟤 금년에 공부 참 잘하는데 쟤 떨어졌대. 쟤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합격했대. 그게 운, 인성이 발달이. 인성운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금년을 보시자고요. 금년이 무슨 년이에요? 2015년은 양띠해예요. 을미년이야. 을미년. 그렇죠. 목이 생해주는 게 뭐예요? 목이 생해주는 게 화잖아. 그렇죠. 그러면 금년에 일간이 병화나 정화를 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인성의 운이 있다 없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에 요 병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음양이 틀리니까 정인이잖아요. 같은 인성이라도. 여기는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이에요. 편인. 그래서 병화나 정화는 금년에 을미년에는 인성이 작용을 한다.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합격의 운들이 잘 들어오는데 특히 이렇게 정인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편인은 어떤 학문이라 그랬어요? 약간 외걸쓰고 센 학문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의대를 간다 그런다면 정인보다 편인이 훨씬 더 유리하고 내가 센 직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인의 어떤 이렇게 병화를 놓은 사람들은 훨씬 더 유리할 거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무슨 합격의 운이다, 이사의 운이다. 그 다음에 어떤 어른들이 이래요. 금년에 부동산이 막 화랑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야지. 계약해야지. 과연 계약해서 좋을까? 라는 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인의 운에. 그럼 금년은 이런데 금년도 말이죠. 12개월이잖아요. 그렇죠. 1월부터 쭉 12월까지 있어.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이 이렇게 병화 정화가 뭐 우연히 이렇게 금년에는 인성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자고요. 간목일간이야. 그럼 이 사람은 겁재의 운이잖아요. 그렇죠. 금년에는 비견겁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인성의 운이 없으니까 합격 못하겠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인성의 운이 없으니까 금년에 나는 이사도 못하겠네. 나는 승진도 못하겠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 1월부터 12월까지 여긴 지금 천간을 얘기했고 지지도 뭐예요? 지지도 제일 처음에 자수부터 축부터 임부터 쭉 들어오죠? 이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 인성은 뭐예요? 수잖아. 수. 자수월이라 이거예요. 수생목하네? 인성이 들어온 거잖아요. 1년으로 보면 겁재지만은 월로 보면 어때? 1월달엔 인성이 들어와 있죠? 자축이 며칠 인성은 신유수를 해. 끝으로 갈수록 인성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11월, 12월 달에는 어떻다고요? 합격의 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합격 문서, 즉 도장 찍는 것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결혼, 혼사도 뭐예요? 도장이죠? 그래서 혼사의 운. 자, 그러면 어떤 남명에 있어갖고 혼사의 운은 인성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운? 십성으로 보면은 남명에 입져서 재성운. 여명의 입장에서는 어떤 운에 결혼한다? 여명은 남편을 얻어야 되니까 관성의 운이잖아요. 또 하나 여명의 입장에서는 결혼하면 옵션이 뭐예요? 자식이잖아. 자식 놓는 게 뭐예요? 나한테는 식상이잖아요. 남명의 입장에서는 재성 말고 또 있죠? 자식이 뭐예요? 관성이라고. 그래서 남명의 입장에서는 남, 재관, 여, 식, 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운에 다 결혼하거나 그렇더라. 근데 특별히
재관이 다 망가지거나 식관이 다 망가졌어. 어느 때? 인성이 정인으로 들어올 때 대체적으로 결혼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로또를 산다고 보시자고. 이제 로또를 살 때는, 로또는 돈을 주고 내가 사는 하나의 우리가 거래 행위예요. 그쵸? 거래 행위. 그쪽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승인을 해줘서 나한테 물건을 주는 거잖아요. 인성이다. 정인의 운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응? 어떤 사람이 나는 돈 벌려고 재성의 운에 살라요. 재성은 아니야. 재성은 뭐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이제 비식재는, 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식재관은 뭐예요? 내가 강해야지만 어때요? 생하고 극하고 그걸 당하지요. 그쵸? 인성은 뭐예요? 내가 약할 때 인성과 비겁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운, 이것이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의 운에 여러분이 로또를 사는데, 로또를 동서남북 다 했잖아요. 어느 집에 가서 사야 돼요? 내 편한 대로, 우리 집에 제일 가까운데 그렇게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 때는 방향을 반드시 보시고 사야 돼. 그 운이 잘, 저 인성이 들어온 날 사시더라도 어느 운에 사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 아직 안 배우셨어. 이제 고법에 가면 12신사를 배워요. 12신사의 쇠, 즉 반한 운의 이 방향에 가서 사셔야 돼. 이거는 말이죠, 어떤 분이 개사야. 개사는 우리가 삼합 배우셨어요. 그렇죠? 사유축이었어요. 삼합이. 사유축. 요 유뒤에 오는 것. 유뒤에 오는 것이 뭐예요? 12지지가 술이잖아. 술. 그렇죠? 술 방향이야. 이제 시계를 그립니다. 자시, 오시, 묘시, 유시. 다시 얘기해서 동서남북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축, 진, 미, 술. 쉽게 말해서 1, 4, 7, 10, 10시 방향이에요. 그럼 요 술시 방향은 어디예요? 10시 방향 있죠? 서쪽 방향. 서쪽에 가까운 북쪽 방향으로 가 사셔야 돼. 아셨죠? 그 로또가 이 집, 이 집, 이 집 다 있다 한다면 이 집에 가 사셔야 돼. 정인이 들어온 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기 일주 대보세요. 좋은 방향 알려드릴 테니까. 또 선생님은 일주? 을해요. 을해. 해, 묘, 미예요. 묘 뒤에 오는 게 뭐예요? 진이죠? 요 방향. 동쪽에 가까운 남쪽. 또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 뭐예요? 일주가 이걸 거예요. 아마 얼굴이 하얘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인, 오, 술이 삼합이죠? 오 뒤에 오는 거 미가 뭐예요? 미죠? 사오미니까 요 미, 남쪽에 가까운 서쪽. 아셨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직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방향만 지금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로또 얘기가 나와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이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약속을 하거나 하는 그 방향도 쇠의 반환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방향인가요? 진술충미 방향이. 이게 또 궁금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집 대문에 딱 쓰시는 거야. 이렇게. 이게 지금 대문이야. 대문. 이게 이게 아파트 뒷문이라고 보자고요. 아니면 개인 주택에 이렇게 동그랗게 담이 있으면 담 앞에 대문이 있잖아요. 아파트는 내 집 앞이 바로 대문이라고. 이렇게 서 대문을 등지고. 그럼 여기 북쪽이잖아요. 자, 축, 인, 묘, 진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답이 나왔잖아. 축, 진, 미, 술. 아직까지 헷갈리시는 것 같아. 자, 오, 묘, 유. 자, 이거 처음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땡땡이야.
정부. 그럼 1, 2, 3, 4, 5, 6, 7, 8, 9, 10, 11, 11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딱 등 딱 쓰면 어때요? 등을 딱 쓰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금 등 지고 섰어. 다 여러분 뒷문에. 응? 등 지고 서면 바로 보는 게 이거예요. 어떤 분은 아까 이거였잖아. 진. 응. 근데 어떤 분은 아까 술이었고 어떤 분은 아까 미였고 그랬잖아. 답이 다 나왔잖아요. 이제. 아셨죠? 이게 여러분의 로또가 사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이사 가는 방향이기도 하고 사업을 내가 정해야 되겠다 싶으면 사업을 가는 방향이기도 하고 거기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결혼을 상대를 만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는 길방향이에요. 그럼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금고를 어디다 놓을까요? 그 방향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쇠의 방향에다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잠을 어느 쪽으로 잘까요? 잠도 여러분 쇠의 방향으로 자면 꿈이 편안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인성과 관련해서 이 인성은 도장과 관련해서 즉 모든 것 승인하고 결제하고 인정받고 도움을 받고 하는 것들. 학생 같으면 공부, 사회인 같으면 직장의 승진, 승급,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이사, 뭐 등등의 모든 것을 할 때 아주 가장 긴 요에 쓰는 것이 인성인데 그 인성 중에서도 정인이 바로 오리지널 수준인데 이렇게 인식사고계가 대단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을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을해예요. 을해라고 보자고. 어떤 사람이 이 을해면은 여러분 지지에 일지에 정인을 낳네요. 그렇죠. 자, 정인을 농구하고 어떤 사람이 또 갑자야. 이 사람도 똑같이 뭐예요? 정인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같은 정인인데 어떤 지금 나야 나. 여긴 엄마지. 어머니. 그쵸? 나를 생각하니까 어떤 어머니가 또 어머니다운 어머니예요. 갑자의 을해야. 잘하고. 응?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 나무잖아요.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겨울의 물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 놓고 본다면 어떤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좋을까요? 자의 어머니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바닷물에 지금 나무가 떠 있죠. 여기는 어때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큰 나무가 물을 먹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자라는 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가 되든 을해가 되든 이렇게 밑에다가 인성을 놓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부와 관련해서 인연이 있는 거예요. 공부와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을해를 놓게 되면은 공부는 하는데 내가 지금 물에서 떠돌아다니는 지금 어때요? 풀이잖아. 이 큰 호수, 큰 바다 위에 그림을 그리세요. 큰 바다 위에 떠돌아다니는 풀이죠. 그럼 공부를 위해서 어디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러면서 배우는 사람들이야. 이 갑자도 그래. 갑자도 보니까 어때요? 갑자는 어때요? 큰 고목나무 아래 밑에 뭐가 있어요? 쥐가 있죠? 응? 큰 고목나무 아래 쥐가 있죠. 그늘 아래 큰 나무 아래 쥐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학당, 서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정적인 어떤 학원 이런 데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때요? 떠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 배움을 구하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공부에 관한 환경이 어때? 둘 다 춥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사주에 화가 잘 놓여 있으면은 인성이 어때요? 자, 보세요. 수생목했어요. 수생목했어요. 어쨌든 겨울물이지만 수생목했어요. 목이 활짝 꼽히는 게 화잖아. 화. 그쵸? 내가 받은 만큼 내가 100% 내는 것. 내가 인성으로 내가 받았어. 힘을, 에너지를. 그럼 내가 힘이 강해졌죠. 그럼 힘이 강해졌으니까 내가 꺼내놔야 되잖아. 즉 수생목해서 화.
내가 추운데 내가 내 사주팔찌에 어딘가 화가 있더라. 그럼 조상으로도 잘 맞지요.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배움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멋있게 써먹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야 돼? 대학교에 가든지 학교에 가야 돼. 그 내 사주에 화가 잘 나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말년으로, 행운으로, 대운으로, 그럼 반드시 배운 걸 가지고 써먹고 멋있게 써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을은 뭐예요? 을은 새잖아, 새. 그렇죠, 새. 새가 썰을 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을이든 갑자든 이렇게 정인을 낳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정인을 놓은 사람들을 대단히 공부와 관련해서 인성이 강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 병인이야. 병인이야. 어떤 사람이 정묘가 있고 공부와 관련해서 인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목생화야. 목생화가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태생적으로. 응? 병화를 정화를 낳기 때문에 천간에 감성계를 낳잖아요. 화하. 그렇죠? 그 다음에 썰을 낳잖아. 말을 잘해. 받은 것만큼 말을 잘해. 말을 잘하는데 이 사람이 토를 받다. 내가 받은 것만큼도 뱉는 것 있잖아요. 토를 받다 말을 더 잘하겠죠. 근데 토가 없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수다, 다변. 토를 봐야지만 아름답게 나한테 식상은 감성개발할 때 잘할 거 아니에요. 받은 것만 받았지, 즉 공부만 했지, 즉 혀를 가지고 내빌 데가 없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쪽 자리 한번 보시자고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아까 을해도 그렇습니다만 전부 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지에 무조건 인성이 들어오면 우리가 올빼미가 놓여있다 없다? 올빼미라 그랬어. 그쵸?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무슨 신? 효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올빼미 효자를 써서.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남명이라고 한다면 고부관계, 여명이라고 한다면 사돈끼리, 안사돈끼리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관해서 대단히, 특히 정묘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병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관련해서 떠돌아다니면서 공부해야 될 사람들. 이 을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산천초목을 보면서 공부해야 될 사람들. 갑자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정해진 어떤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해야 될 사람들. 그래서 인성도 보니까 10개로 쭉 나눠줄 수 있죠. 10개가 아니라 12개로다가, 그렇죠. 축진이 있고 미축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인성을 놓게 되면 육친의 관점, 사회적 관점, 심리적 관점, 이런 것을 대단히 가는데, 이렇게 인성이 놓여졌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인성이 놓여져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나이 먹어서는요, 이런 공부와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어떤 여명이 예를 들어서 남명이든 여명이든 경에 어떤 진이 있고, 어떤 사람이 경에 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성이 편인이 들어와 있죠. 근데 사고의 편인이야. 사고의 편인은 다른 어떤 인성보다도 훨씬 이런 역학, 그 다음에 우명 또는 종교, 신앙, 여기와 관련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을미년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정인이 들어오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공부가 이상하게 땡긴답니다. 인성이 들어오는 해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공부가 되었던 어떤 계약이었던 일이었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땡기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는 십성의 유형을 심리적으로다가 우리가 한번 쭉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제가 본능계, 감정계, 수령계, 자율계, 사고계 이렇게 얘기한다도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구나. 물론 이런 용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비식재 관인 하면은 생하는 것은 나의 오지랖이요, 재는 욕심이요,
관은 나의 직업이 나의 컨트롤, 나를 억누르는 거예요. 이는 공부구나. 여러분 이 정도만 이 심리적으로만 쭉 알고 있어도 여러분 이제 육신의 관점에서 우리가 십성에 배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심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에서도 우리는 쭉 배우셨단 말이에요.